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전세 임대를 지원해주는 LH 전세 임대 사업에 신청자가 폭증해 일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입니다. 양산의 자랑인 덕기 수원지는 행정구역과 관리권이 달라 수원지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최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첫 소식 서창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함안군의 한 금속 제조 공장. 60대 노동자가 500kg짜리 용량의 용화로에서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이 노동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방역을 한 번도 착용을 안 하고 계신 상태에서 발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을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양산시 어곡동의 한 공장에서도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톤짜리 철구조물에 양쪽 다리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석 달간 경남 지역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만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체계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합니다. 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명예산업안전보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다 부재한 상태거든요. 안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에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 상황이 열악해서 자격증이 있는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문 인력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산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업무를 나눠서 이제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은 된다고. 인식 문제냐, 경영 논리냐,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당수가 대기업과 납품하는 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납품기일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정부 차원에서 미리 막자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의 납품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산업안전관리의 취약 지점들을 제거해 주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50명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 도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당 농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논입니다. 주인은 최근 창녕 1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경재 도의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는 근처 마을 주민이 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 농사는 누가 지으시나요? 창녕에 있는 2천여 제곱미터의 땅도 이경재 도의원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매입한 2만여 제곱미터의 농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는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농촌 땅 투기 전문가라면서 경남도 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진상조사와 이경재 도의원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경재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명 조치하라. 창녕군 농민회와 창녕군 정의실천연대도 농지법 악용과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수사와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농지법 위반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해 이경재 도의원은 최근에 주변 농민의 부탁으로 농사를 함께 지을 수 있게 해준 것뿐이라며 땅 투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농지를 관리하는 김해 씨와 창녕군은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청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오늘 진주에서 열 예정이던 행정통합 3차 토론회를 취소하는 한편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2차례 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반기로 늦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경상남도가 이를 받아들여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둘러싼 양 시도의 이견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 입법 절차가 법안 제출 40여일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천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상정했으며 앞으로 과방위 소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담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특별법 대체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전세임대를 지원해주는 LH 전세임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이 사업의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일부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는데요.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이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선영 기자가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입원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살던 부산집을 팔아야 했던 김모 씨. 지낼 곳이 없어 막막했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주거 상담을 하러 찾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돼 신청만 하면 100%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임하면 서로만 준비오면 다 된다고. 김 씨는 일자리가 많은 김해 씨에 LH의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해 김해 씨의 모텔을 수소문해 전입신고까지 하고 10여 가지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지 20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믿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집이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걸 때 한 6개월간 그렇게 신청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지원이 없어 새 집을 못 구한 김 씨는 여전히 하루 10,000원의 저가 모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을 하는 순간까지 담당 공무원도 이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LH에서 잠정 중단 공문이 온 건 지난 3일. 김 씨가 전세임대 신청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갑자기 당일에 토지시 때 본사 쪽에서 잠정 중단이라는 공문이 37개 없이 내려와서 저희도 참 난감했습니다. 당장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인데도 사전고지나 예고기간 없이 덜컥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전세임대 물량 3만 호를 공급하는데 최근 이딴 전세 사기로 신청자가 폭증해 신규 모집을 중단한 겁니다.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해서 현재까지 신청건만으로도 연말에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서 신청 접수를 좀 급하게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번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중단된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재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양산의 법기 수원지는 지역의 비경이자 자랑거리인데 정작 이 수원지의 행정구역과 관리권이 달라서 수원지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의 자랑거리이자 비경인 법기 수원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32년 조성된 수원지는 지난 2011년 빗장을 풀고 부분적이지만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했습니다.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60년이 넘게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있는 등 제약이 많다고 인근 5개 마을의 주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산 가치 하락 등 피해가 크다며 일부라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수종 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남자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일절 유실수나 이런 거를 심을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 행사를 전혀 딴 지역에 비해서는 100% 하지를 못하거든요. 행정구역상 분명 양산시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어 양산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금 사송 신도시와 불과 5분 거리에 있어도 관리권이 양산시에 없다 보니 주민들을 고려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지금 판단을 빨리 하셔갖고 양산시에 관리권을 만이라도 좀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기 수원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효재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가운데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2명은 인정되는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도 이미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2달 반 동안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다리를 잡아 끌거나 머리를 치고 손가락으로 복부를 찌르는 등 원생 15명에게 500여 차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주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의 원생 상습학대 사건과 관련해 진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의 각성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주시가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고 피해 아동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진주시는 이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피해 아동들을 국공립보호시설로 이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장애아 통합 국공립 어린이집인 상봉 어린이집에 별도의 보육실을 마련해 전원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와 사후 조치 강화, 보육 환경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남 행동이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의료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행동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오늘 재단의 신임 대표이사 모집 절차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고발장에 조영파 임용 후보자는 최초 모집 공고에서 정한 응시 자격 요건에 미달하고 관련 서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불합격 대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BNK 경남은행과 창원시는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업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무담보, 무보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 총 50억 원을 특별 대출합니다. 한편 올해 경남은행의 상생금융 특별자금 지원금은 총 270억 원입니다.
경남도와 IBK 기업은행 한화그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협력사 70여 곳이 참여해 286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행사를 주최한 도와 기업은행 한화그룹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이순환 거버넌스는 업무 협약을 맺고 수거를 원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지자체나 이순환 거버넌스에 연락하면 정해진 날에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와 통영, 사천 등 7개 시군에서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동시 배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언제든 배출과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함안경찰서는 도급계약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40대 함안군 공무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비공사 감독을 하고 있던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9월 공사 진행 도중 발생할 민원 등에 대비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건넨 돈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밤 김해시의 한 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거창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MBC 경남이 보도한 거창군의 수상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거창군의 투명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께하는 거창은 성명서에서 거창군은 민간 위탁사업 수의계약건도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고 입찰과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거제시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누락분 25억 5,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재산세 누락이 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누락이 5억 5천만 원, 과소신고 5억 1천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이며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이 2,700여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남해군 미조항에서 가까운 섬 조도와 호도에 섬 발해길이 개통됐습니다. 미조항에서 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조도와 호도는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옛길을 복원한 뒤 4.3km의 발해길을 개통해 걷기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탁구 세계선수권에서 신유빈 선수의 1인 3역 활약이 대단합니다. 하루에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까지 출전 중인데 전 종목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생애 첫 대회 메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 11시 40분, 신유빈이 단식 64강전에 나섭니다. 쾌조의 컨디션으로 가뿐하게 33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세계선수권인 만큼 매 경기가 설레기도 하고 어제 자기 전에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 3시간 남짓 휴식을 취한 신유빈은 임종훈과 혼합복식 16강전에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경기력이 압도적이기도 했지만 가능한 빨리 끝내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신유빈의 하루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10분 이번엔 여자 복식 16강전입니다. 전지희와 짝을 이룬 신유빈은 3시간 간격의 강행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언니 전지희를 독려하면서 세계 12 스웨덴조를 3대0로 완파했습니다. 유빈이 저한테 그 한마디 좀 컸어요. 근데 그냥 한 주 버리고 그냥 돌아던 그냥 해. 이런 말 큰 말이 아니지만 근데 진짜 파트너로서 좀 힘을 받아요. 하루에만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에서 전승 가도 세계선수권 첫 메달을 향해 1인 3역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신유빈은 피곤할 겨를도 없다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시합하러 왔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 받을 그 겨를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시합을 할까 이 생각에 좀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올 시즌 롯데 상승세를 이끌며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수죠. 팀 내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나균환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제 사직구장의 관중석 모습입니다. 평일임에도 5개 구장 중 가장 많은 15,000여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롯데 팬들이 믿고 보는 나균환이 선발로 나섰기 때문입니다.